안녕하세요. 비구명리 간명 실전 비결. 오늘은 남편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여자, 이러한 제목을 달았는데, 여기에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될 사람의 조건이 있어야 될 것이고, 헌신하는 여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또한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남편의 조건, 아내의 조건, 즉 모든 사람이 현모양처를 원하고 조달라마를 원하지만 조달라마에 되는 조건이 있고 현모양처가 되는 조건이 있다. 사주에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양호한 남편, 양호한 아내를 원한다면, 그러나 이렇게 원하는 것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원하는 것이 잘못이겠느냐? 그것은 잘못이 아닌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 되고 싶고, 내가 못났으니까 잘나고 싶고, 상대방의 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래요. 과연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무엇이 무엇을 만나? 무슨 성분이 되었는가? 즉 어떤 재료를 써서 음식을 만들어냈는가를 보는 학문과 같다 할 것이다. 가령 냉동고수에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 갈비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이 소갈비를 꺼내서 해동시킬 수 있는 전자레인지가 없다면 냉동되어 있는 그 갈비는 먹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음식이 준비되었다 해도 한 수저에 소금이 없으면은 그 음식은 맛이 없는 음식이 될 것이다. 또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먹어줄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너무 짠 음식, 너무 달콤한 음식, 너무 매운 음식이라면 버린 음식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것처럼 사주도 또한 오행이라고 해서 있어야 할 것이 어떻게 있는가? 이러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재료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처럼 사주에서 매돌달에 태어나 무슨 일간이냐, 그러면은 거기에는 준비되어 있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조건이어진다 그래요. 즉 여기에서 목기 일간의 근기가 왕성하다면 반드시 음식을 조리할 이런 예를 들 필요도 없이 화로가 있어야 된다. 즉 화기가 있어야 한다. 즉 이 화기에서도 병화가 있는 것은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조를 성격시켜야 한다고 쳤을 때는 병화가 첫 번째요. 정화는 두 번째다. 금기를 단련시켜야 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정화가 첫 번째요. 병화는 두 번째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조건, 있어야 할 것들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그런데 가령 을류일주로 태어나서 개미씨를 만났다. 그런데 이 개수에 해수나 자수가 없다. 그러면 을류일주로 태어나서 임오시 그 다음 시간은 개미시가 되는데 임오시에 태어났다면 임수는 금기를 설기하고 오화는 금기를 제어한다. 또 개미시에 태어났다면 부족함이 많게 된다. 왜냐하면 미토에 자는 개수는 이미 힘을 상실한 것과 같다. 그리고 이 미토는 금기를 생하고 이 금기는 개수를 생할 것 같지만 금기의 생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나 자수가 있어야만 개수의 능력이 살아나게 된다.
내 자신이 그러나 반드시 간목이나 을목으로 태어나고 간목에 인목이 있거나 묘목이 있거나 을목일간이었을 때도 인목이나 묘목이 있고 이 통간신이 되는 임수나 계수가 해자 이 수기가 없었을 때 이때는 나의 배성 인연은 그러니까 나의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돼지띠나 쥐띠가 인연이다 그래요. 인연법에서 그렇게 된다. 또는 을목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돼지띠나 쥐띠가 인연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아닌 인수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식상이 한 글자 나타났다. 병화나 정화가 나타났는데 사화나 오화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관사를 제압하고 있다. 그러면 이쪽 살인상생을 할 것이냐? 이것은 살인상생은 못한다. 이것은 제사를 해야 되는 사주로 변했기 때문에 이때는 뱀띠나 말띠 그리고 이 양띠를 만나면 상당히 좋아진다. 왜 인수에 살인상생을 했을 때에 이 소띠는 취하지 않는 이유는 이때 소띠가 있는 것은 이 소는 신금이나 유금을 생할 것이니까 별무 소용이 없어 소띠는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기를 취할 때는 이 뱀띠, 말띠, 양띠를 취하게 된다. 여기에서 양띠는 병정에 통근초 작용을 하면서 조토이기 때문에 생금 불가에 해당이 되어서 양띠를 만나는 것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드시 조건이 있다. 이 부분에서 만약 간목일간이었을 때는 호랑이띠가 인연이 되고 또 을목일간이었을 때는 호랑이띠나 토끼띠가 인연이 되어 들어와야 한다. 이 사람은 배성 인연에서 그렇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인연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살도록 하는 것이다. 설령 이렇게 배성 인연에서 들어오지 못했을 때는 태어나는 아기가 뱀띠나 말띠나 또는 양띠에 태어나는 그러한 경우로 작용을 한다. 또한 살인상생을 했을 때 역시 이건 돼지띠나 쥐띠회에 자식이 태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목격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야만이 이 사람 당주가 살아가는 것이 편하게 된다. 이 부분 인연법을 알고 사주를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다 그래요. 어떻게 부모 인연, 자식 인연, 남편 인연 이렇게 사주에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이 감탄사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가 허접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인연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인연법을 알면 어쩜 그렇게 정밀한 이 시계 부석처럼 그렇게 딱딱딱 맞아가는지 맞아져서 인연이 들어오고 인연을 만나고 했는지 이 부분을 알게 된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인연법이 있게 되는데 재성에 의해서 인수가 파극된 여명이라면 제극인이 되겠죠. 남편이 가정을 부양치 못하거나 또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 이것은 이렇게 결정지어진다 그래요. 남편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재성이 인수를 제극인을 했기 때문에 이 재성과 인수를 화합시키는 띠가 인연이 되어서 들어온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또 이 인연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때는 파국이다. 이런 것처럼 기기 묘묘하다 그래요. 이 사주에서는.
이런 경우에 일지관성이라 할지라도 가령 갑신일주라면 심증 임수가 있으므로 명식에 임계수가 있다면 인수천가를 통하여 일간을 생하고자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또는 신자진을 이루고 일간을 생하려 한다. 그런데 을류일주라면 임계수가 있다 해도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그 설명들은 아까 설명했던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되는데 한 번 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글을 보시자고요. 긍극으로 관사래 세력을 만드는 역할이래요. 기신으로 나타난다. 즉 신약사주에 인수를 의지하는 명식이라면 남녀 누구나 일지에서 절처봉생하는 기운으로 합을 이루고 인수가 되어주거나 비급이 되어주어야 길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인연법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 관사를 태양의 명사주에서 인수가 제약하고 관사를 제압하는 식장이 있다면 그 남편은 전혀 무드가 없는 사람으로 기분 파와는 거리가 멀게 강제적 작용으로 처성이 되는 일간 또한 겁탈한다. 즉 다시 말해서 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의 화합에 의한 합정이 아닌 일방적인 강간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임수나 계수가 홀로 있고 해수나 자수가 없다면 이 관살은 자기를 설계하는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관살, 이 자체의 식상이 되겠죠. 이 관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상인데 식상이 극무력하기 때문에 인연법에서 대지나 쥐띠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남편 되는 자의 성격은 불량해져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바를 인생 무대가 극무력해서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반항아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반항아적인 이 성격은 목기를 절단내버린다. 즉 내가 순리에 의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을 했으나 순리를 따지다 보니 힘이 든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 관살 자체에서는 순리보다는 편법을 사용하는 나의 재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 접근을 하는 상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강제적 겁탈이다. 그래서 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신 사랑해 하면서 무드를 조성시키는 것이 아닌 이 부분이 전혀 없이 당신 이리와. 그래서 강간하는 스타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 그래요. 이 사람의 남편의 성격이. 이것은 결혼을 처음에 막 했을 때보다도 10년, 20년 지나면서 이 부분은 더욱더 강해진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강압적인 성분이 된다. 그러나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다.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피자는 그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것은 왜냐? 대지나 지지가 인연이 되어서 남편이 되었다면 무난한 상태고 또 하나는 대운에서 수기운이 와가지고 이 금기를 설계해서 비급을 생하는 이러한 상태. 그러면 수기운이 왔다면 이 관살에서는 자기의 인생 무대를 활동 무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합리적인 이 방법을 찾게 된다. 그래서 순리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이 대운의 덕이다. 이 부분을 살피고 부부간의 정이 있네 없네 그것을 살펴야지. 이것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인수가 허약하니까 당신 남편은 강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전혀 틀린 얘기가 돼버린다. 그러므로 여명 입장에서는 자포자기 대인기쁘증이 생기며 만약에 을류일주의 신금이라도 투출을 했던 경우라면 어찌 보면 혼자 사는 것이 대운까지 불미하다면 혼자 사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병약지지로 걸어다니는 병운이 될 수 있고
있고 무자식이 될 수 있으며 화기를 만나야만 되는데, 이때 이 화기 대운을 만난다면 무난하게 결혼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인수 대운을 만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화기가 사주에서 없고 실질적으로 금기만 태양하고 인수는 허약한 사주라면 틀림없이 99.9% 치질, 대장질환, 아토피 질환으로 고생하게 된다. 금기는 한냉 성분으로 이 한조금이 되어서 그렇다. 이 한조금은 차갑고 한하면서 조하다. 모든 것을 마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윤기가 있어서 촉촉하지 못하고 이 금기 성분에 의해서 피부 각질이 매우 건조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병이 되어서 이것이 아토피 질환, 피부 질환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는 담석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 금기는 허약한 목기를 파악하게 되니 이것이 뇌졸중이 되거나 당뇨병 위험과 척추 디스크 또는 목 디스크로 불구자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일지평관으로 칠살이 투출한 경우 백호살, 혈광지사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스스로 밖으로 나가 이 사람 성격이 남편을 거부하는 성격이 된다. 강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상냥하게 아주 잘해준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남편은 나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되어서 비밀리에 외정하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본남편과는 정이 없고 외정 남자와는 정이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는데, 그 마음속 깊숙이에는 7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가정사의 모든 일들이 스트레스로 작용되어서 뭔가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일탈을 꿈꾸는 마음으로 변하기도 한다. 특히 요즘 시대 TV 이런 부분이 발달이 되어서 이건 눈만 돌리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는 친구들의 얘기도 스스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부정이 없게 되고, 그래서 부부해로 또한 어려운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 성격이 고지식하거나 편결하여 또는 남자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남편을 패며 사는 사람도 있다. 실질적으로 맞고 사는 남편이 통계 수치를 몰라도 꽤 된다고 그래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사주를 극처하는 사주, 이거 하는 사주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식상의 구조와 관살의 구조에서 그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데, 관살을 감당할 능력이 있고 재생관을 하는 사주라면 남편 뒷바라지를 잘하는 사주에 해당합니다. 즉, 이 사주가 인수가 유력하고 비겁도 관살을 감당할 능력이 있고 관살도 힘과 능력이 있고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 재생관 그리고 하는 사주라면, 또는 살인 상생하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면 남편 뒷바라지를 잘하는 사주 구조이다. 재성은 관사를 생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대체로 재생관하는 사주는 쉽게 여기에서 재생관을 한다 하는 얘기는 관사를 생한다. 나의 아버지가 내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가진 모든 재물을 남편한테 주는 구조를 재생관하는 사주라고 한다. 또는 나의 가진 모든 돈을 남편을 위해서 주는 그런 구조. 내가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 살림을 열심히 하며 가정에 일조를 하는 그러한 사주가 재생관하는 그러한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사주들은 뒷바라지에 일가견이 있고 이 남자에게 자상하게 엄마처럼 챙겨주는 성질이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재성과다 여명은 남자에게 배신당하기 쉽고 이별하기 쉬운데 시어머니의 참견으로 이별하게 되며,
시가 식구들의 문제가 많으며 무능력한 시아버지를 만나고 원하는 자식을 못 낳을 수 있다. 가령 아들을 원하는데 딸만 낳기도 한다. 그러나 신강사주의 재관이 시신의 구조라면 현명한 시어머니와 길선한 남편 인연이 되고, 이것을 평강공주 사주라고 하는데, 남편을 출세시키며 재생관이 유기유력하다면 대일 사유를 들여 장인 사유에게 재산을 넘겨주게 된다. 이것의 분명한 조건은 신강사주여야 한다. 재성과다 신약사주로 관살천간이 투출하고 재생관이 된 여명은 남자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만 정작 쓸만한 남자를 못 만난다. 즉 신약사주로 재성이 과다하고 관살천관이 투출하고 재생관이 된 여자는 줄 거 다 주고 빤 맞는 사주라고 한다. 비록 명식의 재생관을 함으로 남자가 수시로 만들어지지만 허양무력하고 우쭐한 남자가 인연이 되는데 재성이 과다하다는 것은 남편의 어머니가 많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남편의 어머니는 정편제 혼잡으로 시아버지인 겁제의 첩이 많다는 것이고, 남편은 우쭐한 자가 되어 만보의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때 관성 남편이 수다목부인지 목다화식인지 화염조토인지 토다매금인지 금다수탁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재성 과다 사주일지라도 재성을 제압하는 일간이 로강지지가 있으면 비록 신약할지라도 큰 문제는 없다. 좋은 구조이다 그래요. 또한 관성이 자신의 로강지지에 자한다면 비록 재성이 왕성하다 해도 시어머니에 휘둘릴 관성이 되지 않는다. 즉 일간이나 관성이 자기 주체성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주에서 관성이 되었건 인수가 되었건 일간이 되었건 재성이 되었건 그 나의 육친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주체성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것을 살펴라. 이것에 그 사람의 덕의 유무, 관점이 달라진다.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귀가 여려서 남의 말에 휘둘리게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일관성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자, 오늘 공부가 여러분 공부에 도움 되셨길 바라요.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